안녕하십니까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데이비드 싱가포르 데이비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글로벌 투자자들, 기업가들이 싱가포르에 몰리고 싱가포르를 주목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정세 속에서 왜 아세안을 주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국과 미국은 무역 전쟁에 이어서 패권 전쟁까지 발전되어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쳐지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공급망, 원자재, 여러 가지로 불안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아세안 시장을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최근 움직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작년 5월 달에 바이든이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을 열면서 이례적으로 백악관에 모두를 초대했습니다. 또한 바이든은 지난 45년간의 아세안과의 특별 관계에서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난 트럼프 정권에서는 아세안에게 열렸던 여러 가지 특별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다소 비판적으로 얘기하면서 본인은 반드시 이 정상회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은 지난 11월에 열린 G20 그리고 APEC 정상회담, 이런 모두에 참석을 하면서 아세안의 특별한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을 보시게 되면 중국은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 작년에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정부가 3연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시기이고, 따라서 많은 언론에서는 시진핑 정부가 아세안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는 3연임을 성공하고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이 결국 태국 그리고 아세안 시장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언론에서는 얼마나 중국이 아세안에 대한 애정이 있고 또 각별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중국 역시도 아세안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또한 애정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국하고 미국의 정상들이 왜 아세안을 주목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보 측면인데요. 우선 이 안보는 중국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미국과의 동일한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는 결국은 핵 억제령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결국은 이 핵이라는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한데, 이 잠수함은 중국의 인근, 우리나라로 치면 서해안에 띄울 수가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아세안 밑에 있는 이 남중국해라는 곳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최근까지도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 아세안의 남중국해를 차지할 수 없도록 아세안하고의 우호적인 관계를 해서 어떻게든 간에 여기를 못 차지하도록 막아야 하는 또 상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양국은 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아세안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특별한 위치에 서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모습은 매우 자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이 공급망의 역할, 즉 생산기지의 역할을 못하다 보니 또 다른 지역을 찾아야 하는데, 그나마 중국하고 인접되어 있는 베트남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쪽 부분에서 생산기지나 공급망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세안을 경제적인 파트너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중국 입장에서는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10년간 중국은 1대1로라는 엄청난 정책을 했는데, 이 해상 실크로드에 이 아세안은 중요한 전략적 거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모습들은 단순히 제가 경제, 안보에서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투자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G20의 정상회담에서 이례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를 위해서 약 6천억 달러라는 큰 금액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의 상당수가 이 아세안 시장에 갈 것이라고 많은 기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금액의 3분의 1 이상이 미국에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의 상당 금액이 아세안에 집중이 되면서 결국은 아세안의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세안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1대1로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난 10년간에 약 1조 달러 이상의 금액을 투자했고 이 중에 많은 금액들이 아세안 투자됐습니다. 일례로 태국, 라오스, 인도네시아의 고속철도를 비롯한 많은 인프라가 투자됐는데 이는 결국 아세안에 집중될 것이고 더 많은 금액이 아세안으로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모습은 저희가 지금 중국하고 아세안의 무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아세안하고 중국은 약 한 15%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상당히 높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1월하고 2월을 보시면 오히려 일본, 그 다음에 유럽은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아세안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보면 중국하고 아세안의 교역량 그리고 1대1로의 투자는 앞으로도 지속이 되면서 이는 아세안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G2, 미국과 중국의 실제적 액션을 보면서 앞으로 아세안의 발전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6년 아세안으로 이어진 해외 직접 투자는 1160억 불에 불과했지만 2018년도 미중 무역전쟁 이후에 2019년도에는 1820억 달러로 약 6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즉 전 세계 해외 직접 투자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5.6%에서 12%나 무려 2배 이상이나 확대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세안은 글로벌 여러 나라의 정책적 자금 투입과 또 투자가 이어지면서 앞으로 아세안의 경제에 성장하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에서 아세안은 긍정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안보와 경제적인 분야에서 놓칠 수가 없기 때문이고 이는 투자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세안의 경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구애를 받는 아세안 입장에서 과연 아세안은 어떤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과연 미국인가 중국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